마찬가지예요. 오래 묵은 묵은지가 그죠? 맛이 있고 감칠맛이 더 나듯이 뭔가 사람도 오래된 관계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신뢰를 보내고 그죠? 칭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존중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치고 자기 관리 제대로 하는 사람 없다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고객들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죠? 네. 그리고 판매보다는 상대방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했을 때 상대방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관계, 이 관계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관계는 오랫동안 서로 얼굴 보고 마주보고 신뢰가 쌓이고 이 안에서 쌓이지만 또 밖에서 뵙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친할지 모르지만 이런 전문 영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맨날 떡볶이 순대 그냥 뭐 먹고 족발에 맥주 먹자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흑삼기름 얘기하고 막 그러면 너 이상해. 너 변했어. 요새 뭐 어디 다녀?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거는 전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점. 무슨 얘기냐? 사람이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아파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아팠을 때는 그렇지만 상대방이나 소중한 가족이 아팠을 땐 방법이 없어. 통증을 대신 느껴줄 수도 없고 대신 알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이미 넘어설 때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진실한 이야기더라. 그래서 영업하는 세일즈맨들의 가장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의 자기만의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솔직한 거예요. 진정성. 그러니까 솔직한 거. 야, 솔직히 있잖아. 내가 보기에 너는 더럽게 못생겼어. 이런 솔직함이 아니라 진짜 내 솔직함은 내 판매 영업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세일즈 스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번에만 반짝하고 끝내야겠어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겠어요. 후자 쪽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일즈 잘 하시는 분들,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의 장점이 있어요. 또 공통점이 있다. 표정이 밝아. 얼굴 표정이 항상 밝고 웃는 표정이에요. 뭘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도 항상 은근난치를 얘기를 해. 예, 항상 표정이 밝아.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때그때 감정이 또 달라. 응? 아침에 한바탕 싸우고 나오면 그 표정이 고객한테 다 나. 예. 뭔 얘기를 해도 뿅 해갖고 이러고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있고 뭐라 그러면 그냥 짜증만 몰라만 사기 싫어. 됐어 막 그리고 짜증내고 막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표정, 그 다음에 차분한 목소리, 그 다음에 상대방의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위하는 진정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이자 최고의 스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죠? 네. 이상한데? 어제 그렇게 저 부탁을 드렸는데도 학습이 안 됐어. 다시 한번.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네. 자,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왜냐면 너무 솔직해. 노력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나 노력을 안 했는데 내가 네 이렇게 대답하면 거짓부렁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버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즐거우려고 웃는 것이다. 웃다 보니 즐거워지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네라고 자꾸 대답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뭐 강사들이 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 안 하는 거 다 알아.
그렇게 안 한다고 알고서 물어보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아유 이뻐라. 아유 너무 잘한다. 그래요. 예. 아까 나와서 간부님들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뒤에서 저는 솔직히 노래하는 거 뭐 이렇게 못 들었잖아요. 몇 번 못 들었어요. 요새 연습을 하니까 제가 좀 듣는데 그냥 너무 신나.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예. 그래서 그 모습 한결같이 그 모습을 매일 봤으면 좋겠다. 우리 고객들도 매일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 공연할 때 여러분들 나와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정면에서 정말 제대로 촬영을 해가지고 어디 저 유튜브든 어디든 여러분들 공유할 수 있는 그 요새 카카오톡 자기 그 프로필 있잖아. 거기에 짧게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다 올렸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그냥 그 즐거운 모습을 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 여기는 어딘데 자기 이렇게 막 예쁘게 옷 입고 막 웃으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 막 이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다 알로에 덕분이야. 알로에 먹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행복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다. 그죠? 예, 그 정도만 해도 최고의 홍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알로천 플러스예요. 이제 날씨가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그냥 미를 치다 못해갖고 이제 막 솔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지난주만 해도 추웠거든.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낮에 조금 후덥지근했나 그랬는데 세상에 뭐 이제 낮에 온도가 30도? 아니 뭐 한여름 더위가 5월달에 시작이 돼버렸어요. 이상하도 정말 이거 진짜 이상한 이상기후예요. 근데 이 일교차도 심각하지만요.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지고 공기가 이제 찬 공기가 없어지잖아요 위에. 네? 그러면은 공기가 전체적으로 온화하면서 공기 중에 부유물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날은 따뜻해졌지만 아파트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느낄걸요?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 조금만 7, 8층 이상 밑에는 날씨는 멀쩡한데 아파트 좀 높은 데서 보시는 분들은 나무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나무가 막 흔들려. 막상 길바닥 나가보면 바람이 없어. 근데 위에 상층에는 그렇게 막 바람이 분다? 그거는 와류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돌아요 이제. 대류는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뒤집어지는 거지만 와류는 전체적으로 뜨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밀도가 낮으면은 밀려버려. 밀도가 높은 놈이 확 밀어.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할 때 가끔 샤워기 가지고 물 칙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벽에다 대고 물을 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느껴질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 왜 바람이 불지? 그런데 바람은 아무 데서도 안 불어. 물만 뿌렸는데도 바람이 일어나죠? 그게 와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것이 밀어내면 밀도가 낮은 공기가 밀려버리는 현상. 그 공기도 밀도가 높은 공기가 있고 밀도가 낮은 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느닷없이 바람이 슉 불었다가 바람이 부나 싶으면 또 바람이 안 불고 그게 뭐냐면요. 이 초미세먼지, 꽃가루, 그 다음에 황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리지어서 몰려다녀요. 얘네들은 공기 중에 밀도가 낮은 쪽으로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고 그 밀도를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에어포켓이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왜 헬리콥터 떨어졌다고 추락 사고 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에어포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기의 밀도가 없어가지고 이게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기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진공 상태 같고 공기가 없어. 그래갖고 헬리콥터가 멀쩡히 다 뚝 떨어져 버리는 에어포켓이라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공기의 밀도가 아주 낮은 쪽으로 먼지, 미세먼지, 황사, 초미세먼지 이런 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먹구름처럼 막 몰려다닙니다. 휙 하고 왔다가 싹 쓸고 갔다가. 그래서 동네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길바닥에서 느닷없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갖고 막 쓰레기고 뭐고 확 뒤집어졌다가 또 가라앉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기의 이제 와류 현상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 느닷없이 내 앞에 그 초미세먼지 덩어리가
나한테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정도로 지금부터 아주 극성도 이런 극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넓은 그 대륙 있죠? 그 고비 사막으로부터 뜨거워갖고 막 아주 공기가 절절절절 끓는 뜨거운 공기가 또 어떻게 해요?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이제 북서쪽에서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그래서 남동풍이 밀려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고비사막에서 시작된 황사 플러스 중국의 공해먼지까지 겹쳐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방향의 한반도를 통과해서 일본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지금부터랍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했냐? 본론은 지금부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전기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췄을 때 뭘로 해요?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재세동하죠. 네. 그죠? 네. 그 얘기는 몸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는, 뭐 로봇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긴 하죠. 근데 얘네들은 뭘로 움직여?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은 전기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배터리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뭐 주머니에 배터리 차고 다니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배터리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움직여요? 우리의 몸에는요 약 30조 개가 넘는 발전기가 있어요. 인간의 몸에는 발전기가 있어요. 어디 세포 하나하나마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매 순간 발전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발전기의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우리가 먹는 영양분이 당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돼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전자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는 써버리고 두 개는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의 대사 에너지를 위해서 축적을 하는 발전기가 몸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동시키는 게 비타민하고 이제 뭐 이런 미네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산소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고 이래요. 그런데 순수한 우리 몸의 에너지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영양분이라든가 뭐 비타민 미네랄이라든가 뭐 이런 대사 물질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몸속에서 쓰일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한 입자로 쪼개는 효소 뭐 이런 것들만 존재하면 좋은데 그것만큼이나 작은 물질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해요. 그게 뭐예요?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여야 될 물질이 들어가야 될 공간에 초미세먼지가 들어가고 초미세먼지가 어디까지? 세포 속까지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몸의 발전기를 꺼버려요. 여러분과 내 몸에 있는 발전기를 꺼버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예요? 저 에어컨에 그죠? 뭐 이런 뭐 선풍기에 이런 모터가 돌아가는데 여기에 먼지가 잔뜩 껴봐요.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망가지죠? 네. 마찬가지 인체 몸에 그러한 것들이 껴요. 근데 비단 초무세먼지만 들어갈까? 아니에요. 우리가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네. 소주 과학적으로 소주 2잔 이상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초과량의 알코올에 대해서는 간에서 분해를 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자동차 매연과 똑같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공해 물질을 뿜어냅니다. 버스 뒷공무니에 코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제가? 그죠? 모든 인간이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소주 2잔 이상만 먹으면 오버하는 물질을 간에서 분해하기 위해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와요. 그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또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포도당이 들어가야 될 장소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들어가고 포도당이 들어가야 될 장소에 초미세먼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몸에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몸에 쌓인 공해물질의 총량을 뭐라 그래요? 바디 벌든이라고 하잖아. 그죠? 네.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몸의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왜요? 발전기가 1개, 2개, 3개 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온몸의 세포 안에 발전기가 1개씩 들어가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음식 관리를 잘 못했어. 평상시에 음주 관리를 잘 못했어. 평상시에 초미세먼지를 많이 했어. 뭐 몸에 안 좋은 거 자꾸 계속 했어. 스트레스, 자외선, 그죠? 뭐 이런 거. 거기다 이제 노화까지 겹치니까 우리 몸에서 내 생체 에너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전자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될 발전기가 하나, 2개, 3개, 4개, 오늘도 한 100개는 꺼질란가? 매일 그렇게 꺼져나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부분적인 기능도 상실이 되지만 전체적인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조직은 아예 괴사가 되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진짜 잘 관리하는 거는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유해 물질이 몸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봉해 물질, 유해 물질을 밖으로 빨리빨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톡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독소를 배출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간이 그 기능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간도 어떻게 해요? 초미세먼지나 술을 먹어서 오버돼서 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배출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튼튼해.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도 끄떡 없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끄떡 있어요. 끄떡끄떡 거리기 시작해. 왜 이러지? 손이 왜 이렇게 뻣뻣하지? 안 지워져. 아침에 부었어. 아침에 여보 나 다녀올게. 그리고 신발을 신었는데 발이 왜 이러지? 부었어. 그래서 붓기부터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붓기가 왜 일어날까? 왜 내가 어쩌니 뭘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손이 왜 이렇게 뻣뻣하지? 어제 내가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뭐 이런 현상들부터가 뭐야? 우리 몸의 그 바디버든 유해 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이 기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독소 배출이 안 되는 현상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우리 몸에 이런 바디버든들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막을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얘를 이제 관절통, 그 다음에 복부 비만, 과식 편식, 그 다음에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다. 배변이 원활하지 않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다. 그 다음에 눈과 목, 이물감이 계속 느껴져. 침을 삼키는데 뭐가 있어서 꿀떡 삼키는 것 같은데 안 넘어간 것 같아. 또 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가글도 해보고 양치도 해보고 오만 짓을 해봐도 여기에 뭐가 항상 있는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감기 자주 걸려. 술, 담배, 커피 중독돼 있어. 그러고 보니까 저는 오늘 커피도 한 잔 안 마셔서 요새 커피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아침에 오면 항상 커피 먹었는데 요번 주는 영어씨 나 커피 한 잔도 안 먹었죠? 네.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착한 것 같아. 점점 애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근데 좀 이상한 생각도 들어요. 가끔 엉뚱해져요. 머리를 빠마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조배하면 하면 좋아요. 빠마 하면 좋아요? 네. 근데 이 면상에 빠마를 해놓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은 한데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갖고 걱정은 돼요. 맞아요. 네? 괜히 축구공 굴리듯이 발로 까버리면 어떡할까 막 자는데 와갖고 발로 차면 어떡하나 뭐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무튼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언젠가. 네. 중요한 건 제가 머리를 못 길러요. 저희 군생활도 오래 했지만 항상 헤어스타일이 오래갖고 이 옆에 머리가 귀에 닿는 순간부터 이제 막 못 견뎌. 근질근질해갖고 자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집사람이 가끔 야, 한번 여기 좀 길러봐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미장원을 못 가게 하잖아. 그러면은 몰래 집에 가갖고 강아지 깎는 바리깡으로 내가 밀어버려. 네. 밀어놔. 아무렇게나 밀어놔요. 그러면 보기 싫잖아. 그럼 빨리 미장원 가.
네, 대충 잘라놓고 가. 이게 좀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한번은 해보고 싶어. 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게 온다. 이런 현상들이 바드버든 체크리스트 13문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6개 이상에서 10개 이미 벌써 독소 과다한 상태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내 몸에 벌써 독소가 과다한 상태라는 거예요. 요건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고객 상담할 때 우리 저 녹색 체크지 있죠? 그것과 별도로 바디버든 체크를 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아요. 그 내 몸에 독소를 배출을 해야 될 상태가 됐느냐? 그 쓰레기통 차면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어느 정도 차면 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화장실은 맨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비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애지간해서 보이지 않는 걸 안 믿으려고.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예방하는 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환경호르몬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다시 얘기해서 그냥 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지만 내 몸에 들어오면 잔류를 해요. 애지간해서 나가질 않아요. 근데 얘가 왜 그러냐? 호르몬 교란을 시켜버립니다. 호르몬 교란을 시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해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유해물질이에요. 그 호르몬이 이상이 생기면은 막 몸도 부종도 생기지만 얼굴도 막 선풍기 아줌마처럼 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사도 제대로 안 돼서 뭐 이게 손, 팔도 제대로 굽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막 관절염이 와가지고 무릎 쿵쿵 이런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체온 조절도 안 되고 특히 갑상선 뭐 안 좋아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막 유방암이라든가 그다음에 흔히 일어나는 요 갑상선 암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생기는 게 호르몬 교란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이것을 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기서 나오는 뭐 비스페놀, 그 다음에 뭐 피탈레이트, 요거 특히 향초 같은 거요. 향초, 방에 뭐 향기 뭐 저거 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초를 많이 피우는 것도 안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파라벤 종류도 많이 쓰는 거 안 좋고, 그 다음에 특히 다이옥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DDT라 그래서 특히 이거는 사용이 금지가 이미 돼 있지만 예전에 우리 모그졸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뿌리는 거 거기에 충전재 그런 걸 이제 DDT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괴롭히는 이제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우리 몸으로 직접 들어오기도 하지만, 뭐, 이런 조류, 맹금류, 뭐, 이런 조류, 그 다음에 가축들, 돼지, 소, 그죠? 뭐, 닭, 오리, 이런 사료나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근처 소각장,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농수산물,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지방 친화적이라서 우리가 체내 지방 세포가 많아서 뭐 이게 비만, 다시 얘기해서 뭐 이런 체지방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체지방이 얘네들을 엄청 친하게 생각해. 그래갖고 우리 같이 놀자고 꼭 빡끼고 안 놔줘요. 그래서 이런 공해물질들은 지방하고 같이 붙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뭐 끔찍해. 보기만 해도 이런 고엽제,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피해들이 사람을 뭐 여러 가지 괴롭히는데요. 보니까 불임, 난임, 선조숙증, 기형아 출산, 비만, 당뇨, 대사질환, 갑상선암, 유방암, 우울증, 뭐 루푸스, 아토피 등등해서 이 호르몬 독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미 오래된 현상들이긴 합니다. 이거를 그때그때 빼주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서 오래 축적돼서 어느 날 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비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정기적으로 배출해주는 작업을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알로총 플러스는요,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설명이 됐으니까 넘어가는데 이 바디버든을 줄이는 알로총 플러스는요, 바로 유해물질 배출, 그 다음에 호흡기 손상 억제, 예, 그 다음에 해독, 항산화에 아주 유효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특허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유해 물질을 방어하고 억제하는 게 아니라 독소를 배출해주는 특허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 물질 배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알로에 DT15하고 프로폴리스의 결합 배합물이에요. 예. 그래서 알로에 이 DT15라고 하는 물질은요, 예, 디톡스하고 알로에 다당체 15%가 들어있다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예, 디톡스 15, 알로에 디톡스 15%, 다당체 15%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독성 물질에 대한 항유전 독성 보호 효과, 독성 물질 차단 및 배출 효과가 있다라고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독성 물질은 아까 본 것처럼,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리 DNA마저 손상을 시켜서 기형아를 만들던가 아니면 사후 기형을 발생을 시키죠. 예, 부루병, 각기병 이런 것들 과거에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예방시켜줘요. 손상된 DNA를 복구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로에 DT15라는 물질이요. 예, 그래서 이 항암작용도 하고요. 근데 특히 암세포는 뭐예요? 변형된 정상세포죠? 정상세포가 변형된 변종이란 말이에요. 기형아예요. 기형세포. 그래서 이런 변형된 기형세포를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해주기 때문에 암 발생률도 지극히 낮춰주고 예방시켜줄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성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벤조피렌, 니코틴 배출 형상이 확인됐어요. 뒤에서 뭐 자료 보시면 알지만 니코틴이라든가 특히 뭐 이런 아세트알데히드라든가 뭐 이런 화학 성분들의 배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프로폴리스, 이거는 천연 항생물질이죠.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었더니 바로 유해 물질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엄청난 시너지를 보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유니베라의 특징은 한 가지 제품의 한 가지 천연 성분의 효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화합을 하는데 그 황금 비율은 우리만의 노하우예요. 기밀이에요. 영업 기밀이에요. 예. 파이토로직스 상의 기밀이에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알기에 그 화합물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라에서 인정해줬죠. 특허를 내줬으니까 네, 그걸 믿고 드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네, 벤조피렌 그 다음에 니코틴 배출량이 요 안 먹은 사람과 요 알로총을 먹은 사람과의 효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그것도 단일군하고 네, 알로에만 먹였을 때와 그 다음에 같이 뭐 프로폴리스하고 섞어서 먹였을 때의 효과는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네, 무려 22.58%. 4주 만에 22% 이상을 배출을 시켜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허 소재 TF343은요, 이거는 생약 천연 8가지 생약 성분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8가지 천연 생약 성분로. 그래서 민들레, 금은화, 삼백초, 유근피, 결명자, 잔대, 서리대. 특히 이 민들레는요,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들어가요. 특히 여성들 세안, 그죠? 그 다음에 특히 클렌징, 그 다음에 여성들 피부 진정 시켜주는데 민들레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한방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이 민들레의 진정, 그 다음에 항암, 항염 효과는 이미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들레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폐 손상, 항염 효과에 엄청 좋고 염증, 종기
뭐 이런 거 가라앉히는데 민들레가 그렇게 됐대요. 이 얘기하면 밖에 나가자마자 동네 보이는 민들레 다 따버리면 안 돼요. 네. 걔네들은 이미 벌써 공에 찌든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 금은화도 집에서 많이 키우죠. 그죠? 금은화도 많이 키우는데 요것도 요 금은화 꽃만 따가지고 말려갖고 차로도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열 해독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삼백초 특히 이뇨작용과 그 다음에 특히 아토피, 피부염, 천식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알러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약 저 약 다 써봐도 안 듣는 게 우리가 쓰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피부과에서 주는 약들은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먹잖아요. 5일 이상, 6일 이상 먹잖아요.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그랬을 때 차선책으로 많이 드시는 게 삼백초예요. 삼백초. 호흡기, 폐, 그 다음에 피부, 아토피, 알러지 질환에 삼백초가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삼백초 추출물만 이렇게 결정으로 해서 유통이 많이 돼요. 식품으로, 일반 식품으로 해서. 근데 그게 가격도 저렴하지만 효과가 괜찮은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삼백초 이 추출물을 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아토피 있는 애기들 몸에다가 이렇게 목욕시키면서 이렇게 몸에 발라주잖아요. 그럼 아토피 진정 효과가 엄청 빠르다고 해요. 알러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유효한 성분들을 이렇게 잡아서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흡기 손상, 특히 이 효과가 호흡기 쪽에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고 호흡기에 있는 국물 배출을 해주고 특히 간에라든가 뭐 이런 거, 진해, 거담, 그 다음에 폐 쪽에 열 가라앉히고 염증 진정시키는데 아주 특효가 났어요. 그래서 특허가 난 거예요. 네. 요것만 따로 사 먹을 방법이 없죠. 그죠? 네. 약국에서도 안 팔죠. 이거는. 네. 자, 보시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미세먼지를 분사해서 이렇게 시커멓게 된 폐가 바로 TF343을 계속 경구 투여를 합니다. 며칠? 타사의약품하고 같이 며칠? 아니, 그죠? 아니, 14일에서 20일이니까 6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딱 일주일 경구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약품하고 TF343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미세먼지를 다 배출한 걸로 나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효과는 뭐예요? 의약품과 동일하다. 그런데 의약품은 오래 못 먹어요. 그죠? 장기 복용을 못하게 합니다. 5일 이상 처방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얘는 TF343은 아무리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뭐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거. 혈중 중금속 함량도 납도 이렇게 뚝 떨어져요. 수은도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뭐 신장 내 조직, 혈중, 그 다음에 간 조직 내의 중금속 함량이 이걸 먹고 나서 염증 세포와 해당 중금속 성분이 이렇게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도 케어를 해주지만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나쁜 물질을 단기간에 배출을 시켜주는 것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이거 며칠만 먹으면요? 6일, 약 일주일 정도만 먹어도 몸에 있는 독극물이나 유해물질이 약 22% 이상 빠져나간다는 것이 임상실험을 거쳐서 밝혀진 거고 특허가 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고 복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넣은 게 아니라 브로콜리 새싹이라든가 쌍화 농축에, 그죠? 그래서 쌍화탕 효능, 피로 해소, 항염증, 진통, 모발 성장 등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쌍화탕은 작약, 청분, 첨단기, 환기, 지왕, 감초, 계피, 생강, 대추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무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쌍화차 하면 모발 성장이 있다고 대머리 아저씨들이 쌍화탕 사다가 그냥 먹고 바르고 막 하는데 약국에서 파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만들질 않아요. 전통 동의보감의 한방 쌍화 처방과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잘못 드시면 머리 빠집니다. 거꾸로. 잘못 봐. 쌍화탕
가운데 특히 생강 쌍화탕 같은 거, 예, 모발 뭐 저거 열 나게 한다고 막 바르는 분들 있던데 빠져요. 목은 열이 확 나갖고. 예, 그건 발열제거든요. 발열제.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데 같이 순수 동의보감처가에 쌍화와 농축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통제 역할을 하고 피로를 해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로청 드시잖아요. 진짜 한 일주일만 일주일도 안 갈 거야. 한 5일 정도 꾸준히 드시잖아요. 그러면 막 코로 입으로 그냥 다 나와요. 진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주 와 깜짝 놀랄 정도로 쏟아져. 그러고 나면 진짜 가벼워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만성 두통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몸에 열 많은 분들 이거 해열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날 더워갖고 막 열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공해 먼지 많고 특히 폐호흡기 쪽에 천식이나 뭐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는 기관지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쌓여있는 이런 중금속 오염물질, 독소물질을 배출시켜주는 유해한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주면서 내 몸을 방어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거는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만 먹어요? 아니죠. 네, 특히 어린이들, 호흡기가 약한 분들, 기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소음인, 그죠? 네, 소음인들, 기질적으로 소음인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양인들, 예, 앞에 소자가 들어간 분들은 이 상체가 약하거든요. 폐호흡기, 심장 쪽 순환기가 약한 거예요. 태자가 들어간 건 상체가 좋은 거고, 소자가 들어간 건 상체가 빈약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양은 하체를 뜻하는데, 밑에가 양이면은 그래도 하체는 튼실한데, 밑에까지 음이면은 이거는 하체가 부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음인은 둘 다 약하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이럴 땐 무조건 드셔야 된다. 소음인들은. 소양인들도 폐에 열이 많고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럴 땐 드셔줘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딱 봤을 때 위에는 빼짝 말랐는데 아래만 이렇게 뚱뚱한 분들은 이거 한 번씩 드셔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런 체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유아들은 말랑말랑 하잖아요. 애기들은 어리잖아요. 그죠? 어린이들, 아직 미성년자, 어린 애기들. 이런 날 나가서 그냥 애들 막 정신없이 뛰어놀고 들어오면 먼지 잔뜩 뒤집어 쓰고 오잖아. 그런 애들 호흡기 다 망가집니다. 예? 아파트 단지에 깔아놓은 애기들 노는 놀이터에 푹신푹신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폐타이어 가공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애들 몸에 안 좋은 벤조피렌 이런 게 많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손주들 생각하면 한 번씩 먹여야 돼요. 싫어! 그러면은 먹기 좋게 미지근한 물에 타가지고 꿀이나 뭐 아니면 AGX나 같이 해가지고 먹여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